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F 단장인 김영민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을 가결했던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 기각 결정은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법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정의관념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검사범죄 대응 TF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헌법재판소의 치욕스러운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안동환 검사 탄핵을 기각한 헌재의 판단은 치욕스러운 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 역사에 길게 남을 것입니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으로 밝혀지고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무죄를 받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을 가져와서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 역사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었습니다.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확인되었다라고 하면 즉시 파면되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가장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대법원에서도 위법행위를 인정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었고 탄핵소추를 해야 하고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 조작 행위에 대해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른 사건으로 덮으려고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검사라고 해서 사법적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비상식적인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불법을 저지른 검사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다고 해서 안동환 검사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공소권 남용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잘못을 하고 위법성이 확인된 검사 등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탄핵 절차에 대한 법률 정비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검사 등 공직자들의 범죄와 비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1동. 대응을 좀 약간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 것이고요. 이미 헌재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대응은 법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여전히 잘못한 검사들,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이런 공직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혹은 국회의 강력한 견제 장치인 탄핵들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게 두 자릿수, 세 자릿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숫자도 좀 약간 숫자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위법 사실이 확인되고 탄핵을 할 정도다라고 국회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숫자를 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박따박 탄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번 헌재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모순점은 있었어요.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을 해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지금 뒤집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힘겨루기 모양새로 비춰질
우려까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관련한 가장 그 많은 정보와 증거를 가지고 권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어떤 법률에 대한 해석과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더 큰 권한과 더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대법원이 훨씬 더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여 있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뒤집은 것이라 법적으로도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검사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인정을 해줘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들이 이 현재의 결정에 따라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도 징계를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검찰권이 너무 크고 폭주하고 남용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회가 견제하고 잘못들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검사 기소한 사건이 무죄判결 났다고 해서 그러다 모든 사건 검사 기소한 사건이 무죄판결 나기는 그럼 공소도 남용이라고 아니죠. 이 사건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무죄가 났다고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 공소권 남용을 했다라고 대법원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공소권을 남용했고 검사가 어떠한 의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공소권 남용을,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지 않다라고 다른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아주 큰 충돌이 생긴 겁니다.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아까 되게 구체적인 숫자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좀 뭐 위법성이나 권한남용 관련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네,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22대가 이제 곧 이제 시작됐으니까 저희가 추가로 탄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검토를, 그러니까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또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는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중에서 이분이 탄핵을 해도 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입증이 됐거나 위법행위를 심각하게 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아직은 거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기소해가지고 무죄판결 났다고 해서 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언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는 없죠. 그게 애매해가지고 애매하지 않다니까요.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유우성 씨는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사건이 두 개예요. 그 증거조작 사건, 간첩 사건은 무죄를 받았고요. 그 사건을 지금 탄핵한 게 아니고 북한에 소금했다는 게 그걸로 그렇죠. 보복성 기소 아니냐 이런 공도 아닙니까? 보복성 기소라고 법원이 인정했다니까요. 그 전제를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법원이 보복성 기소가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확정 판결이에요. 거기에 대한 다툼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가지고 위법하지 않다라고 본 게 문제인 거죠. 위법하지 않다 아니라 위법이긴 한데 이 정도 탄핵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이제 2명의 의견이었고 3명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이 기각이었던 거죠. 5명이 그래서 기각이다라고 해서 다수 의견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3명의 의견입니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봤던 그 의견이 제일 먼저 나와요. 판결문에. 그게 이제 다수 의견이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소수 의견은 제일 뒤에 기재하는 것이고요.